지난달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쓰레기 1,200여 톤을 싣고 출발한 배가 오늘 새벽 평택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의 한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폐 플라스틱이라며 필리핀에 팔았던 건데 온갖 생활 쓰레기가 뒤섞인 것이 들통나며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This is all from Korea, but this is maybe almost 1 year. Like this, because even number, even liters, I don't. 이 한국산 쓰레기들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온갖 쓰레기들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던 때였어요. 그때부터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단순하게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이게 단순하게 제주도만이 볼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보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왔어요. 태울 수 있는 가연성, 말 그대로 가연성 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가 좀 들어와가지고 매립이 되고 있다. 건강한 청소에서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천만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의 거대한 쓰레기장 난지도. 이곳에선 사람과 쓰레기가 하나 되어 뒹굴고 파리떼 속에서 희망을 캐고 썩은 물 웅덩이 속에서 내일을 건지고 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쓰레기 운망을 찾는다. À la ville de Séoul. 수도권 지역의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난지도 매립장입니다. 넓이 91만 평방미터로 여의도 크기의 2배만한 이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이제 높이 70m의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폐기물은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1990년대죠. 1993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의 시작은 이제 본격적인 제대로 된 위생 매립장이 한국에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악취라든지 해충의 번식 등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시설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땅 속에 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수준의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 땅덩이가 넓은 데는 소각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매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땅덩이가 적은데, 이런 데는 사실 매립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최종
적극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감량하고 그 다음에 재이용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섬이고 그리고 섬에서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식이라든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프라가 그렇게 잘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많이 들어왔던 해는 2016년으로 일평균 726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처리 능력인 1일 200톤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처리 시설 자체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를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2015년 이후 시기부터는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의 용량 부족 문제가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빵 터져버린 것이죠. 크레나수는 한 45개 정도 들어오셔야 되고 시간은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화요일날은 조금 평소보다 덜 나오는 날이거든요. 일평균 소각장 반입량은 300에서 400톤이고 재활용은 65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170톤. 2019년 4월 매립을 시작해서 35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폐기물량은 저는 생각할 때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제 6명이 살면은 6명이 남기는 걸 6인분으로 나눴을 때 배출량과 1인이 살 때의 배출량은 다르겠죠. 그러한 문화라든가 지금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제주는 연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객 1000만 달성은 미국의 하와이, 인도네시아의 발리, 일본 오키나와 등 유명 섬 관광지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제주가 약간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2010년도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도 많아졌고 관광객도 증가하면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했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7조 원이 넘어서면서 3년 사이 6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함께 급증한 건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입니다. 우리 소비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달 문화와 온라인 소비의 증가 자체가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주민이 가져온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게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 패드를 이렇게 다 네트를 떼가지고 다시 여기다 넣어서 이거는 따로 배출을 하고. 일반인들이 먼저 해서 배출하게 되면 공정은 짧아지고 효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에서는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에 대한 사실 처리가 되게 난망합니다. 왜냐하면 뭐 육지부 같은 경우는 처리 시설도 있고 재활용 시설도 있고 또 제품을 만드는 시설도 다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오는 양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리는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